그랬을 때 기존의 친박에서 더 나아간 분들을 본인들이 일컬어서 진박. 우리는 진실한 친박이다. 이런 용어가 있었습니다. 진박 어벤져스 이런 단어도 있었는데 오늘 동아일보에 진박에서 더 나아간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이름하여 삼박. 삼박. 쌈박? 삼박. 삼박은 이른바 삼성동 친박을 일컫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삼박. 삼박 중에 삼박. 김태형 의원의 발언 저희가 취재해봤는데요. 삼박의 발언 들어보시죠. 문재인이나 안희정이나는 오히려 자기들이 모셨던 그런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을 때 이미 자기들이 죽든지 아니면 이미 패죽이 돼야 될 대상들이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대선 주자로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색깔을 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색깔을 유지하려고 덧칠할 필요도 없습니다. 박성기 대변인. 박성기 대변인은 친이세요? 저는 그냥 박입니다. 저는 삼박은 아니고. 예. 이 삼박,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걱정스러워요. 정말 걱정스러워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어린아이들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이 오고 하면서 보는 것이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걱정스러운 거는 아저씨 삼박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아이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저 뭐예요 도대체? 삼박이 뭐예요? 저분들 뭐 하는 거예요? 예. 그 엄마 아빠가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우리가 흔히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다가도 꺼리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경우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 생각할 때 아유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예. 애들한테는 부끄럽지 말아야지 이러는데 저 지금 저 삼박이라고 하는 용어가 저 보니까 진박보다 더 나간 거죠. 아, 진박보다 한층 더 나갔다. 예. 그러니까 진박은 그야말로 대통령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정말로 진짜로 위하는 분들이다, 사람들이다 그랬었는데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그렇게 진박이 나왔다가 지금은 탄핵 국면에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분 떠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건데 인간적인 도리를 뭐라고 얘기할 건 없습니다. 예. 그러나 명백한 건 그거거든요.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이 검찰에 조사를 받고 포토라인까지 선다는 것은 대통령이 앞에 서지만 본인들도 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본인들의 책임도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저게 걱정스러운 것은 혹시 대통령의 저런 모습을 통해서 본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생명을 이어가려고 하는 의도가 저기에 조금이라도 섞인 것이라고 한다면 저건 역사에 대한 죄악이죠.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역사를 뒤로 후퇴시켜 놓은 이만큼 뒤로 물려놓은 데 대해서 본인들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거든요. 자숙하고 그리고 뒤로 물러나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들이 패족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이거는 패족 이상의 사실은 조치를 스스로들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삼박 옳지 않다. 예, 옳지 않죠. 저거 누가 보더라도 당당하지 않죠. 아니 윤태호 실장님 그런데 일각에서 아마도 이제 삼박은 이제 동아일보가 오늘 붙인 건데 아니 동교동도 있고 상도동계도 있고 친노도 있지 않냐? 삼박이면 어떠냐? 이게 이제 두 가지죠. 자기들이 생각할 때 뭐 똑같다라고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명분 그리고 사람의 문제거든요. 명분이라는 게 뭐 박 전 대통령 옹위해가지고 박 전 대통령의 가치를 계속 이어가겠다. 저는 그 가치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명분이 부족하고 또 사람이라는 게 동교동, 상도동 그리고 친노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이 키워가지고 자율성을 준 정치인들이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를 해갔던 분들이라는 거죠. 그게 뭐 원래 자기가 모시던 사람보다 조금 오른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왼쪽으로 간 사람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의 의미인데 이분들이 그런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게 뭐 앞으로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탄핵 투표할 때 찬성이 233표 나올 거다 말씀드리면서 234표가 나왔죠. 그때 제 근거가 뭐였냐면은 자기 자랑에 끼었는데 박 전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한 20명, 그 20명과 가까운 사람이 한 40명, 그리고 이제 뭐 무효 뭐 이런 게 한 6, 7명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삼박이라는 것은 그때 말했던 20명 안에서 더 축소되는 거지 이게 확대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셔야죠. 삼박은 한 10명 다 해봤자. 그렇죠. 9명. 뭐 10여 명 정도가 되겠죠. 예. 진돗개도 9마리인데. 삼박의 운명 과연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저희가 출력물로 정리해봤는데 만나보시죠. 제가 진돗개 얘기 꺼낸 이유는요. 어제
이 진돗개가 좀 딱하게 됐다. 뭐 이런 내용 보도해 드렸는데 이걸 좀 하루 동안 자세히 취재를 해보니까요. 진돗개의 앞으로의 향방을 두고 관할 부처들이 폭탄 돌리기를 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폭탄까지라고 표현하긴 그렇겠지만 이른바 핑퐁 게임 정도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처들이 진돗개의 운명을 두고 핑퐁 게임을 했는지 상세하게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제목은 인생무상이 아니에요. 견생무상.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 진돗개 9마리 청와대에 있는 건 견생무상인 것 같아요. 먼저 부산에 있는 동물학대방지연합이 부산지방경찰청에게 고발 조치를 했다. 이거 동물유기 아니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고발을 받은 이제 부산지방경찰청 입장에서는 난감하게 표현했어요. 이거 형사고발 사안 아니다. 이거는 과태료 사안이니까 우리 경찰청보다는 행자부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행자부에게 일단 딱 떠맡깁니다. 그러자 행자부가 딱 보니까 야 이거 애매하거든요. 과태료 처분은 우리가 좀 관리할 뿐이고 이거는 저기 선생님 동물보호법 관리 업무 같은데요. 농립축산식품부죠. 그래서 농축부로 갑니다. 농립축산식품부는 자다가 전화 받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우리는 그냥 동물보호법의 어떤 제도적 문제만을 관리하지 이거 유기된 진돗개 관리나 책임 의무는 우리가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 있죠. 그래서 결국에 부산에서 종로구청까지 왔어요, 오늘. 종로구청 관계자가. 그렇긴 한데, 농축부의 말이 맞긴 한데, 우리는 어떠한 신고나 신청도 받은 게 없다. 30일 이내에 새 주인이 나타나서 소유권 이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유자를 처벌할, 근거는 생깁니다만, 점점점. 이거 어느 부처에서 관할합니까, 정 의원님? 사실 이거는 이제 재미를 위한 뉴스. 그러니까 이 법이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따져봐서 기사가 쓴 것 같고요. 오늘 조간신문에 퍼스트 도그,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반려견이 하루아침에 유기견이 되는 그런 나라가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느냐라는 칼럼이 썼던데 저는 이건 이제 과도한 해사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오바다. 이거 이제 오바죠. 지금 예. 이제 진돗개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이제 아쉬운 대목은 있죠. 왜냐하면 그 어떤 대통령들이 이제 반려견을 이렇게 할 때는 대통령의 인간적 측면 이런 걸 이제 보완하고 어떤 이미지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하는 거고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과거에 많은 대통령들이 이제 개를 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통령이 특히 홀로 사시고 또 삼성동 이렇게 들어갈 때 그 주민들한테 선물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말 개를 아끼고 친하게 지냈다면은 한두 마리쯤 가지고 들어가도 좀 좋지 않았을까. 정말 인간적으로 이렇게 위안을 좀 삼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대통령은 분양하라고 이제 청와대에서는 앞으로 이제 분양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그 대통령한테 정말 도움이 되지 못한 그런 채로 이제 운명을 맞게 된 것이 있고 또 대통령이 그동안 한동안 그렇게 말했죠. 청와대에 비서 실세가 있냐 하는데 우리 진돗개들이 실세다 그랬는데 이제 드러나서 보니까 진돗개들도 실세가 아니었습니다. 진돗개도 실세가 아니었군요. 따로 있었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정말로 동물 애호가들 분들은 저 청와대에 남은 진돗개 9마리의 운명이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민원을 넣었더니 이게 어디까지 간 거예요?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행자부 갔다가 농축부 갔다가 종로구청까지 왔어요. 이 칼럼. 부산부터 서울까지 왔네요. 예. 말 그대로. 저는 어제 그 강아지들 얘기하면서 생각났던 게 전 정유라 씨예요. 정유라. 네, 그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가 여러 가지 서로 이제 원한 관계가 됐지만 그 사건 이번 이 사건을 촉발한 게 정유라 씨의 강아지를 최 씨가 고영태한테 부탁을 했는데 고영태 씨가 골프를 치러 갔었나 하여튼 이제 유기하고 나가서 그것 때문에 한번 세게 부딪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싸워서 네, 뭐 그래서 헤어졌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그러자 이제 당시 네티즌들이 강아지가 나를 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 정반대의 어떤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강아지를 너무나 챙겨서 뭐 독일을 가든 덴마크를 가든 계속 챙겨면서 가는 건데 그 대통령은 오히려 그 강아지를 단 한 마리도 챙기지 못한 굉장히 좀 재밌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글쎄요, 저도 이거 가지고 뭐 고발까지 하고 이런 건 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이틀 안에 짐 싸가지고 사저로 이제 이사 가야 되는 그런 대통령한테 그렇죠. 강아지까지 안 챙겼다고 이거는 뭐 그냥 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고발 사항인가까지 그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박 대통령이 그럼 도대체 근처에 강아지가 사람도 없지만 그렇다면 최소한 왜 사람에 대해서 정을 주지 못한 사람들은 애완견한테라도 정을 주잖아요. 근데 애완견한테도 과연 정을 주지 못했던 건가? 그러면 정말 주변에 뭐가 있었던 건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어떤 분들은 이거 검찰 소환할 때 진돗개 유기에 대한 문제도 물어야 된다. 약간 좀 오바다, 아니, 그것도. 저는요, 저희 삼박들이 먼저 강아지 한 마리씩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삼박들이 네. 9명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도. 9명이 안 되다. 예.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에 따라서 진돗개의 운명도 결정이 되는데